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파발마 울음소리가 아주 우렁찹니다. 우렁찹니다. 자, 정치 파발마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평론계 터미네이터 배종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배종호입니다. 이어서 평론계 기다리 아저씨 기다리 미스터송은 미스터송 송국권 영남일보 본부장입니다. 어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윤 대통령의 도스태핑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중단해야 된다, 아니 계속해야 된다. 의견이 아주 팽팽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 의견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자, 파발마 첫 번째 이슈 요 얘기입니다. 오늘 나온 윤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부터 미스터 손께서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도스태핑에 대한 그 찬반 여론도 갤럽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입니다. 네, 금요일마다 하죠. 갤럽이 지난 22일, 24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30%, 네. 그리고 부정평가가 62%인데 양쪽 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이게 보합이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한 5주 동안 계속 29 갔다 30 갔다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평가하는 이유 중에서 네. 새로 들어온 게 언론 탄압이 있습니다. 네. 언론 탄압 MBC 그리고 관련이겠죠? MBC 대응. 언론 탄압과 MBC 대응이 잘못하고 있다. 그것이 부정평가 안에 6%가 들어갔고 이태원 그 참사 그 대처가 미흡하다. 이것이 5%가 들어갔는데 긍정평가에서는 1위가 외교입니다. 20%나 되는데 이것은 순방 효과를 동남아 순방 효과를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32% 민주당 33%인데 무당층이 29%입니다. 네.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그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이 점차 높아간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유튜브 한 청취자께서 와 목소리 좋은 두 분이 나오셨네. 예. 누구 목소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우리 당연히 부장님이죠. 그 방송 기자 출신이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최일구 앵커님이 보기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최고 앵커님 그 제외하고 자, 본인을 또 기대하면서 물어봤을까요? 자, 됐어요. 그냥 소개해드린 거고. 자, 여론조사 송보부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 5주 동안 이제 답보 상태인데. 자, 이 분석 좀 해보자고요. 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마디로 빨간불이 켜진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대선 득표율이 48%입니다. 근데 최저가 24%니까요. 절반까지 뚝 떨어졌는데 거기서 뭐 계속 맴돌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20% 후반 30%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가. 한마디로 대통령 국정 수행을 잘 못하니까. 그럼 뭘 못하냐. 부정평가 물어보니까 역시 이제 무능하다. 너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라는 게 이제 제일 높아요. 특히 이제 이번 부정평가 중에 말씀하신 대로 이 언론 탄압 MBC 문제가 전주보다 2배로 늘었어요. 3%에서 6%.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만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야당하고 싸우죠. 전 정권하고 싸우죠. MBC 언론하고 싸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려고 대통령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일하려고 대통령 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배 교수님 아까 저 빨간불이 켜졌다 여론조사 결과를 하셨는데 지지율이 어느 정도가 돼야 푸른 신호등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30% 안팎으로 나오면은 일단 과반에서 한참 못 미치잖아요. 근데 일단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대선 지지율,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의석수,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국민 여론 이제 지지율인데 네. 이게 뭐 과반을 못 넘고 그러니까 30% 몇 퍼센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제가 볼 때는 50% 넘어야 된다고 50. 봅니다. 송본부장님. 근데 파란 신호등 되려면 몇 퍼센트? 근데 지금 빨간 불에서 예. 저는 파란 불로 가기 위해서 노란 불 상태에 있다고 봐요. 현재 30%가 노란불 상태다. 네, 지금 그 한 5주 동안 예. 이 상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노란불이 너무 오래 켜져 있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러면? 오래 켜져 있죠. 왜 계속 그러냐면 노란불 어떤 성과도 내지는 있는데 그 성과를
또 희석시키는 쟁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보통 한 2년 이렇게 6개월 좀 지나면은 한 50% 넘는 거는 맞아요. 50% 넘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가령 최근만 보면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외교 성과고 하나는 이태원 참사 대처인데 외교 성과에 이번에 처음으로 뭐 한중 정상회담도 3년 만에 하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MBC 전용기 문제 때문에 희석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습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실시간으로 잘 했다는 그 지지자들의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처리 같은 것이 또 미흡하다는 것이 보기 때문에 서로 희석이 되면서 놀아볼 상태가 지금 계속 가고 있다. 저희 TBS에서는 이제 이태원 참사를 12구 참사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네, 그렇게 있다는 사용하겠습니다.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생명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저는 빨간불인데 우리 송 본부장이 노란불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까지 하고 12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막판까지 파행을 겪은 끝에 이제 어제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배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파행이 계속이 됐어요. 원래 이제 2시에 본회의하기로 했는데 막판에 또 국민의힘 내부에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조사 반발이 일어났냐면 범위를 대상을 놓고 그랬죠. 그렇죠. 왜 대검찰청을 넣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내부에서 친윤 검찰 출신 등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해가지고 2시간 뒤에 가까스로 일부 수정. 그러니까 대검찰청 대신에 마약 관련 부서만 하는 것으로 합의가 대검을 됐는데. 하되 마약 부서만 한다. 그렇습니다. 다른 건 또 안 물어본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합의를 좀 번복하면은 공당의 공신력이 좀 떨어지죠. 지난번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수완박 네. 합의를 했다가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뭐 다행히 국정조사 자체가 열리긴 했지만은 이런 부분은 좀 내부에 단속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왜 그랬는지 이유는 나옵니까? 왜? 한마디로 그러니까 해놓고. 반발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친윤계들은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해요. 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검찰 출신 의원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된 것은 앞으로 좀 우려가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도 상당한 파행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참고로 세월호 조사 때 이 증인 채택 가지고 여야가 파행을 빚으면서 청문회 자체를 못했고 결국 이제 성과 없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런 우려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의 바람이죠, 뭐. 네. 송 본부장님 어제 국조계획서 이 투표에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이용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은 이제 반대표를 던졌단 말이죠. 일각에선 국정조사 합의에 대한 대통령실의 부정적 의중이 전달된 거 아니냐 여당한테 이런 친윤계 의원들한테 전달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이 됐습니까? 예,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로 가서 그 여당 원내대표 부대표들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대상이 아닌 기관을 부르는 것은 원래 조사 목적이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네. 또 그러니까는 이 대검이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실에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빠진 거 경호차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협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예요.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좀 탐탁지 않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것은 그 근본적인 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국정조사 하나를 보지만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산안을 타결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한다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 원내대표니까. 이 두 개를 다 봐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원내대표니까는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죠. 내년 나를 살려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을 합의를 하면서 가급적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좀 넣어주는 이런 입장이었고 네. 이 대통령실은 그게 아니고 대검을 하면은 또 마약 때문에 그 질서를 정렬해 하지 못해서 12구 참사가 났다고 이야기할 텐데 왜 정쟁 거리를 주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입장이 그 서로 다른 근데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이제 통과는 됐단 말이죠. 통과됐죠. 이러다 보니까 친윤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친윤계가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제 최재성 전 그 정무수석이 한 이야기예요. 예. 원래는 이렇게 되면은 그 오히려 주호영이 입지가 불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친윤계가 이렇게 막 공격을 하니까는 그런데 오히려 공격을 해도 이것을 이 간철을 시켰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간철을 시켰으니까 친윤계가 오히려 약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당 출신인 강기정 전 정무수석의 논리거든요. 어제 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저 상대 진영에서 좀 이 분열을 시키는 그 양쪽의 친윤과 조용 이 세력을 분열을 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힘의 균형을 조절하는 단계예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이걸 당론으로까지 국정조사 불참을 정했는데 다시 물꼬를 바꾼 것은 누구냐면 주호영 원내대표예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라고 설득을 했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이 너무나 안 좋다. 이런 논리로 오히려 참여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고 이걸 바꿨기 때문에 저는 친윤 개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약화된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론인데요. 앞으로 전당대회 당권 문제, 공천 둘러싸고 친윤 비윤계 갈등이 굉장히 심화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더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이 돼서 총선 치르는데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위험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라는 비윤계의 목소리도 나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 말씀드리면은 큰 틀에서는 대통령실과 그 조영 원내대표가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산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해서 그럼 협상을 해라. 그런데 그 협상의 강론 부분에서 대통령실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친윤 그 핵심들이 불참을 하는 거 기껏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큰 틀은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간에 만찬 회동이 있다면서요? 어디서 해요? 예, 간저에서 하죠. 한남동 이번에 이사간 관제에서 합니다. 무슨 얘기들이 나올 것 그래 같아요? 보통 이 뭐 해외에 갔다 오면은 이렇게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불러서 하고 또 나중에 여야 지도부 같이 부르기도 하고 하죠. 여당 지도부를 불러서 이 해외 순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지금 저 비대위니까 비대위 체조니까는 그 최고위원 체제가 아니고 비대위가 그동안 뭐 이준석 그 사태 이후에 당 수습하는데 뭐 이 혼란 수습을 치하를 하는 말이 있을 거고 또 지금 이야기를 했던 국정조사 그리고 특히 예산안에서 지금 민주당이 그 다수당이니까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많이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정부안을 지키는 데 노력해 달라. 뭐 그 정도 덕담 수준의 이야기가 오가겠죠. 예, 그 순방에 대한 그 결과 이야기라면 야당도 같이 좀 불렀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있고요. 그리고 배 교수님,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상민 장관 파면하라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파면해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이제 아예 말씀하신 날짜를 바꿨어요. 11월 28일까지로. 그럼 이제 11월 28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태원 참사 한 달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민주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참사 주무부처 장관이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를 했는데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앞으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지난번에 해임 건의안 한번 처리했지 않습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했지만은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고 또 아예 탄핵시킬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전략은 박홍근 원내대변인이 얘기는 안 한 거죠? 그렇죠. 그 두 가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는데 남은 수순은 이제 분명하죠. 그리고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그거는 이상민 장관 해임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유족들 12구 참사 유족 한 분께서도 그런 요구사항을 하시던데 송범 부장님 어때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한남동 관저 만찬을 할 때 이상민 장관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송범 부장님. 그런데 오늘 만찬은 주로 당 내부 문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제대로 여당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비대위가 출범을 했으니까 이 여권 안의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이지 거기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올 분위기는 아니죠. 당연히 안 하죠. 이 자리에서는 제대로 좀 해, 똑바로 해, 일치 단결해. 뭐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뭐 비슷하게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장관 한 사람 못 지키고 뭐 하는 거야 했는데 뭐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나올 것 같다.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괜히 물어봤어요. 자, 오늘은 도스태핑 이참에 중단해야 한다. 아니다. 그래도 재개해야 한다.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듣고 있는데요.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 편가르는 도스태핑 중단이 답이다. 도스태핑 뭐하러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대답 않고 안 하고 그러는데 뭐하러 합니까?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요. 도스태핑 안 할 거면 청와대로 돌아가세요. 도스태핑은 계속 하라고 하세요. 재밌잖아요. 크크. 재밌다. 자, 하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이요. 예.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만찬에 쓰는 돈은 누구 돈 쓰나요? 누구 돈 써요 정말? 그거 뭐 돈이죠. 예산이 있죠. 국민 그 돈입니다. 대통령실 운영하는 예산이 있죠. 우리 세 사람 역대 돈도 대통령이 들어가 다 썼죠. 돈 내라고요 저보고? 싫어요. 자,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개인 계좌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법원의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계좌 추적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실상 강제 수사가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와요. 예. 이 말이 나오면서 딱 지금 그 어떤 민감한 사안이 하나 불거졌는데 뭐냐면은 그 전에 지금 구속된 김용 씨가 유동규 씨에게 이 8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뭐 이것하고 돌려준 거 빼고 6억 원을 받았다고 한 그 시점이 경선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 4월부터 8월 사이에요. 거기서 6억 원의 돈이 갔는데 이 지금 그 전에 법인카드를 제보했던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공무원이 검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작년 한 그 무렵에 경선 무렵에 이 그 배모 씨가 그 이재명 대표의 집에서 돈을 가져 나와서 현찰을 가져 나와서 은행에 예금을 했다. 예. 거기 한 1억 2억 된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 시점이 같으니까 이게 대장동 돈에서 나온 것 아니냐. 그래서 은행에 넣은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 전에 통장 예금을 찾았던 것과 모친상 조의금을 놓아뒀던 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모친상이 2020년 3월에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1년 반 동안 현금을 집에다 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의심스럽게 보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본인 이야기에 대해서 일체 함구하고 있었는데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 계좌나 내 가족들의 계좌는 얼마든지 다 확인하라라고 공개 발언을 했고 그걸 근거로 수차례 저와 가족들의 계좌를 검찰이 확인했고 그 계좌 확인을 했다는 그 통보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집에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 것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쇼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계좌가 다 달아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의 기본 원칙은 이제 밀행성이 맞아요. 조용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의 표현대로 따르면은 선무당이 그냥 뭐 꽹과리 온 치고 동네 뭐 시끄럽게 온 동네 소문낸다. 소문내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 검찰은 대대적으로 이재명 망신주기 더 나아가서 이제 중대 범죄자로 몰아가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발끈하면서 쇼하지 말고 수사해라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정면으로 나선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돈 때문에 본인이 해명을 하고 나선 것 같아요. 이 돈과 예. 관련해서는 일단 뭐 본인이 문제 제기만 했으니까 말씀하시면 총 한 2억 7천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2억 원은 이재명 대표 계좌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농협에 있는 자신의 계좌로 들어간 돈이고요. 그리고 또 7천만 원은 본인의 부의금으로 모친 부의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해명하고 이게 있습니다. 다 뭐 재산 신고도 된 거라면서요. 그리고 이제 통장에. 공직자가 말씀하신 대로 재산 신고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오늘 이제 김만배 씨가 석방되고 나서 또 처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홍보부장님? 아직 출석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김만배 씨는 거제 자정에 출소를 하면서 언론과 이야기 안 하겠다. 법정에서만 이야기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추격전까지 막 벌였어요. 네. 기자들이 막 쫓아가고 140km로 막 추격전까지 벌였는데 오늘 그 법원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지금까지 보면은 유동규 씨가 제일 먼저 여러 가지를 폭로하기 시작했는데 유동규 씨는 기자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예.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했습니다. 법정에서 하면은 본인이 선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아니면 본인이 처벌을 받으니까. 그런데 유동규 씨도 지금 본인이 법정에서 다 이야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이거죠. 그 지금 그 428억인가요? 원래 700억에서 비용 빼고 그것의 그 실소유주가 누구냐? 여기인데 그동안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는 유동규 혼자 했다가 지금은 정진상, 김용까지 넣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 유동규도 남욱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김만배 씨가 내가 실제로 그 말을 했는지를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 여부에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도 한 줄 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도스태핑 중단해야 한다. 아니다. 재개해야 한다. 자, 배종호 교수님부터 해주세요. 3, 2, 1. 똑바로 하세요. 아이고 무서워라. 지금 뭐 임기응변으로 하신 것 같아요. 준비를 안 해오신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저 해왔습니까?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알겠어요. 자, 이어서 미스터 송본부장님 해주세요. 3, 2, 1. 불통의 구중 궁궐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AI가 화났네. 뭐 장난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네. 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좀 손질을 해야죠. 손질을 그러니까 해서 도스태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스태핑을 계속 해야죠. 아, 지속해야 네, 된다. 지속해야 되고 약간의 그 어떤 뭐 하자가 난 부분은 좀 손질을 해서 재개해야 된다. 재개를 해야 된다. 청와대냐 용산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죠. 청와대 가면 물리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근데 배 교수님은 어떻게 도스태핑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도스태핑 똑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똑바로. 알겠습니다. 자, 다 끝났으니까 이제 두 분 이제 나가셔도 되고요. 예,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배종호 교수, 성국권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